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합창 2차 시입니다. 오늘의 수업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강의에 들어오기 전에 설문지 작성하셨죠? 작성을 했으면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학기 합창 수업에 대한 사전 조사 체크리스트입니다.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직업 기초 능력 중에서 기술 능력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기술 능력에는 기술 이해 능력, 기술 선택 능력, 기술 적용 능력 이렇게 세 가지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기술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장을 넘겼습니다. 기술이란 해서 물리적인 것 어쩌고 저쩌고 세 가지의 뜻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세 번째 것, 이것이 일반적인 뜻입니다. 제품이나 용량을 생산하는 원료, 생산 공정, 생산 방법, 자본재 등에 관한 지식의 집합체입니다. 자, 이때 용역 있잖아요. 용역은 이것은 서비스업을 뜻합니다. 자, 다음 이 기술 안에는요. 노하우 그리고 노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하우는 우리 잘 안다, 그죠? 이렇게 체득화된 우리가 반복되어서 경험으로 의해서 얻어지는 나만의 그 무언가 그거를 노하우라고 하거든요.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그리고 체화된 기술 이렇습니다. 노와이는 무엇이냐? 자, 어떻게 이렇게 기술이 성립하고 작용하는가에 관한 원리적인 측면, 즉 과학적인 탐구에 의해 습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넘겨서 기술의 특징입니다. 하드웨어나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비자연적인 대상 혹은 그 이상입니다. 노하우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활용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순서화되고 이해 가능한 노력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과학이랑 그런 기술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기술은 과학과 같이 이론보다는 실용성, 효용, 디자인을 강조를 하고요. 과학은 이론, 지식을 위한 지식, 본질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실용화를 시켜서 생산을 해서 바로 경제 발전까지 이루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장을 넘겨볼까요? 자, 기술 능력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기술 교양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혹은 기술 교양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기술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네요.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넘겨서 기술 능력의 중요성인데요. 우리 보시면 기술 능력은 혁신도 가져오고 지식도 생성을 하고 문제 해결의 도구를 개발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이 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 별표를 한번 쳐볼까요? 기술 능력을 향상을 우리가 시켜야 되잖아요. 이 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문 연수원을 통한 기술 과정 연수, 이러닝, 우리 지금 이러닝 하고 있다, 그쵸?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이러닝을 활용한 기술 교육, 그리고 OJT를 활용한 기술 교육, 상급 학교 진학을 통한 기술 교육 이렇게가 있네요. 여기서 OJT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요. 우리 여기 이렇게 적을까요? On the job
트레이닝. 직업에서 트레이닝을 직업 안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자, 조직 안에서 피교육자인 종업원이 직무에 종사하면서 받게 되는 교육 훈련 방법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러 가잖아요. 그쵸? 그럼 바로 위에 사람한테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커피는 어떻게 내린다, 뭐 서빙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배우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에 올라갔을 때 사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의 사수가 나한테 업무적인 거 이러이러한 것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교육을 해주죠. 직장 내에서. 그쵸? 그걸 OJT라고 합니다. 자, OJT의 장점이 있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요것도 별표. 네, 장점은 업무 수행 중단이 없고요. 친밀감이 조성이 되고요. 시간 낭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쵸? 시간 낭비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조직의 필요에 합치되는 교육 훈련이 가능합니다. 밀접하게 직장 안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니까요. 단점은 지도자가 일단 좋아야 돼요. 그쵸? 지도자가 좋아야 되고 교육 훈련 내용의 체계화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가 본인이 생각한 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 체계가 나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체계가 체계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넘겨보겠습니다. 자, 미래기술 분야가 나와 있네요. 이렇게 전기전자정보공학 분야, 기계공학 분야, 건설환경공학 분야, 화학생명공학 분야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술이 참 다양하게 우리가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미래의 기술을 항상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또 어떤 기술이 그 많은 것 중에서 선택될까? 이런 생각을 항상 예민하게 하면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이 기술이 이 시대에 단순히 잠깐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술. 이것을 항상 기업 측에서 원하고, 또 기술 발전이 지속 가능해야지만 오랫동안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도 우리 별표. 이 지속 가능한 기술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용 가능한 자원과 에너지를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원이 사용되고 그것이 재생산되는 비율의 조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원의 질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자원이 생산적으로 방식으로 사용되는가에 주의를 기울이는 기술을 봐야 됩니다. 밖에 바람이 부네요, 갑자기. 네, 요거 별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넘겨서. 자, 산업재해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실제 우리 시험 있죠? 시험에서 좀 많이 등장했던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업재해에 관해서는 전부 다 별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의 기본 원인이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적 원인, 기술적 원인, 작업관리상의 원인. 우리는 보통 작업관리 뭐 이쪽으로 뉴스나 참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쵸? 네, 그렇지만 한번 다 보겠습니다. 안에 교육적 원인, 안전지식이 불충분했다. 안전수칙을 오해했다. 경험이나 훈련의 불충분과 작업관리자의 작업 방법의 교육 불충분, 유해, 위험, 작업, 교육 불충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원인에는요. 건물, 기계, 장치의 설계 불량, 구조물의 불안정, 재료의 부족함, 생산 공정의 부적당, 점검, 정비, 보존의 불량 등이 있네요. 작업관리상의 원인에는 안전관리 조직의 결함, 안전수칙 미지정, 작업준비 불충분, 인원 배치 및 작업 지시 부적당 이렇게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원인. 자, 불안전한 행동, 그리고 불안전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행동은 바로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 행동에 지금 들어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쭉 적혀 있습니다.
속도를 조작했다든지 잘못 사용했습니다. 부주의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는 상태잖아요. 밑에는. 그쵸? 이것은 바로 환경적인 요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결함, 누전, 그죠? 불안정, 미확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왜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을 좀 짓냐면요. 헷갈리게 시험에 나온다는 것이죠. 어디에? 여러분들 취업하는 시험에요.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한 장을 또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재해의 예방대책 5단계가 있어요. 자, 이런 거 보시면 느낌이 어때요? 그쵸? 뭔가 외워야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외워야 합니다. 이렇게 뭐 지금 기술 능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배우는 것에 있어서도 이렇게 화살표 아니면 뭐 단계 뭐 이런 거 나오면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아이고 빨간색으로 발표를 하고요. 산업재해 예방 대책 5단계. 아까 그렇게 산업재해들이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예방을 해야 되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안전관리 조직을 해야 되고요. 사실의 발견을 해야 되고요. 원인 분석이 있어야 되고 시정책의 선정이 있어야 되고 시정책 적용 및 뒤처리 이렇게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것들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기술 시스템 이거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 두 번째 단원 기술 선택 능력이 되겠습니다. 기술 시스템이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실까요? 네, 그래서 기술 시스템은 어떻다고요? 사회기술 시스템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자, 밑에 보니까 또 단계 나왔어요. 그쵸? 네, 별표해 두시고 자, 기술 시스템의 발전 단계입니다. 1단계. 당연히 발명, 개발, 혁신 해야겠죠. 그쵸? 기술이 이전이 돼야 됩니다. 기술이 경쟁이 돼야 되고요. 기술이 공고화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술 시스템이 발전하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기술 혁신의 특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별표, 자꾸 별표 엄청 많다, 그쵸? 자, 기술 혁신은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내가 아까 지속 가능한 우리 기술에 대해서도 살펴봤지만, 기술이 계속 멈춰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면 사회가 발전을 안 한다는 거다, 그쵸? 그 사회에 맞게 기술이 조금씩 계속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혁신의 특성을 잘 알아야 내가 시대 변화에 맞게 기술을 이렇게 잘 적용을 하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술 혁신의 특성 한번 봅시다. 자, 기술 혁신은 그 과정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기술 혁신은 지식 집약적 활동입니다. 혁신 과정의 불확실성과 모호함은 기업 내에서 많은 논쟁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해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따로 떼서 문제화 시켜서 보기화를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 그럴듯한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를 딱 봤을 때 이거 기술 혁신의 특성이었지? 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넘겨서 왠지 과정 이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 같다, 그쵸?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별표 2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술 혁신의 과정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 창안, 챔피언, 프로젝트 관리, 정보 수문장, 후원 이렇게 있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다 활동과 또 자질 능력을 이렇게 기입을 해놨습니다. 자, 과정. 여기에 대한 활동, 자질과 능력이 있네요.
자, 이거를 직급으로 봤을 때 여기는 좀 낮은 직급이었다면 직급이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낮은 직급에 우리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요때 기술혁신의 과정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가능성을 검증해야 되고 이를 수행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야 되고 혁신적인 진보를 위한 탑색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분야의 일을 즐겨야 하네요. 그렇죠? 다음 챔피언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이디어를 전파를 해야 합니다. 혁신을 위한 자원 확보,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헌신입니다. 실현, 그렇죠? 여기는 창출. 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응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 단계로 넘어가면요.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왜 자꾸 이렇게 치냐면, 밑줄을 치냐면, 봐보세요. 리더십의 발휘가 후원 단계에 있으면 이상해요? 아니죠. 다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세부 내용들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된다는 거. 의사결정을,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 정보 수문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조직 외부의 정보를 내부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해요? 전달이에요. 전파, 전달. 달라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높은 수준의 기술적 역량이 있어야 되고 원만한 대인관계가 여기서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후원입니다. 후원. 자, 여기에 보시면 조직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네요. 그렇죠?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뭐가 어떻다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하나 뜯어서 잘 살펴보셔야 나중에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취업 그 시험에 나왔을 때 아, 이거 너무 쉽지 하고 탁탁탁 찍을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한 장을 더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선택 능력.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기본 기술을 선택하는 능력이네요. 여기 보시면 의사결정인데요. 상향식이 있고 하향식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향식은 연구자나 엔지니어가 자율적으로 기술을 선택하는 것. 하향식은 뭐겠어요? 위에서 정해진 것을 그대로 밑에 쭉 전달하는 거.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뭔가 별표를 치고 싶죠? 맞습니다. 별표 2개. 자, 어떤 기술을 선택하겠느냐? 에 대한 절차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외부 환경을 분석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 목표를 설정을 해서 내부 역량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사업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요구 기술을 분석해야 되고 기술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핵심 기술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선택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요것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서 자, 벤치마킹이 나오네요. 벤치마킹은 여러분들 아마 단어 많이 들어봐서 좀 알 거거든요. 자, 뭐 이런저러한 것들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응용하는 것을 의미하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직접적 벤치마킹, 간접적 벤치마킹, 발음이 어렵네. 네, 이런 것들이 있네요. 벤치마킹 대상을 직접 방문해서 수행하는 것, 인터넷 문서 형태의 자료를 통해 수행하는 것, 장점, 단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별표했으니까 안의 내용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단계.
선생님 단계 나왔는데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돼요. 계획을 하고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계산한다. 대충 외울 수 있겠죠? 그쵸? 자, 넘기고요. 자, 매뉴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매뉴얼은 사실 컴퓨터를 사든, 그쵸? 아니면 여러분들 게임하는 것조차도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 매뉴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볼 건데, 자, 제품 매뉴얼이 있고 업무 매뉴얼이 있네요. 요것도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된다. 그쵸? 자, 매뉴얼을 작성을 하기 위한 팁이 있는데요. 요것은 별표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약을 하나를 사도 그쵸? 안에 열었을 때 혹은 뭐 어떤 제품을 하나 사서 안에 사용법 딱 열었을 때 여러분 솔직히 다 이해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그 내용을 고쳤겠어요? 요런 이런 내용에 의해서 그 매뉴얼들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일단 아주 정확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정말 쉬워야 돼요. 5살짜리는 좀 그렇지만, 한 10살짜리가 봐도, 한 60세의 사람이 봐도 누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심리적 배려가 있어야 되고, 사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아야 되고, 또 사용법 자체가 또 쉬워야 됩니다. 잘 알아주세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다음으로는 지식재산권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요 좀 중요해요. 지금 우리 시대에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 개발을 어떻게 내 것으로 갖고 있느냐도 좀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거는 별표 3개. 지식재산권입니다. 내가 이렇게 창조 활동을 하고 경험을 하고 해서 창출하거나 발견한 지식, 정보, 기술, 표현, 표시, 무형적인 것까지도 그쵸? 지식재산권에 속한다고 하네요.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권리입니다. 지식재산권의 특징입니다. 산업자본, 무형의 재산, 다국적 기업화, 그 다음에 연쇄적 기술 개발 촉진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자,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3가지 나옵니다.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저작권 이렇게 있거든요. 요것도 별표 3개. 자, 산업재산권 설명 한번 보시고요. 특허권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쵸? 실용신앙권, 특허권보다 조금 작은 거, 의장권, 그 다음에 상표권도 여러분 들어봤죠? 신지식재산권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작권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 보면은 협의저작권, 인적권 뭐 이런 것까지도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단원입니다. 기술 적용 능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의 원리 및 절차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기술 적용 능력의 특징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요. 거기 보시면 고려사항이 있잖아요. 그 고려사항의 별표 하나! 기술 적용 능력의 고려사항은요. 기술의 중요도, 기술의 수명 주기, 기술의 응용 가능성, 기술 적용에 드는 비용 이런 것들이 고려사항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한 장 넘겨보시면 네,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혁명이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에는 이렇게 3가지 법칙이 나오거든요. 무어의 법칙, 매트칼피 법칙, 가우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여기서 위에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역기능 별표 5개. 여러분들 솔직히 이거 역기능 다 읽어보면 알겠죠? 그쵸? 우리가 소득에 의해서 혹은 지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디지털 격차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정보에 따른 실업이 또 있을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인터넷 게임 중독. 여러분 찔리지 않습니까? 인터넷 범죄 활성화.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죠. 그쵸?
정보 기술을 이용한 감시. 이것도 사실 다른 나라에서 뭐 중국이나 혹은 우리나라 요번 코로나 사태 있을 때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야, 감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알아주세요. 자, 몇 장 안 남았다. 자, 기술 경영을 위한 요건이 나오는데요. 훌륭한 기술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곧, 그쵸? 기술 경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리더십, 기술적인 능력, 행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술 경영자의 능력 보시고 기술 관리자의 능력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돼서 선생님이 나중에 나이가 딱 들었는데 뉴스를 딱 봤는데 내 제자 아니야? 와, 어떤 회사의 경영자가 되었구나. 이런 거를 꼭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인 것 같은데요. 4대 핵심 기술의 융합입니다. 자, 이거는요, 한동안 사실 시험에 많이 나왔다가 이제는 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또 좀 그렇고, 네, 하여튼 예전에 좀 많이 나왔던 그거라고 합니다. 4대 핵심 기술이 뭐냐면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 인지과학이 상호 의존적으로 결합되는 것을 융합기술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4대 핵심 기술 융합 뭐 이런 거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융합 기술의 활용 목적별 유형 여기에다가 별표 5개. 마지막에 5개 또 있네요. 그쵸? 요게 뭐냐면요. 4차. 우리 4차 산업혁명 지금 그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쵸? 4차 혁명. 네. 요거에 관한 겁니다. 자, 보시면 원천 기술 창조형, 신산업 창출형, 산업 고도화형 이렇게 있거든요. 안에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 보면은 내용이 생소하다가도 그 안에 설명거리들이나 이런 거 사실 들어가면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지 않는 것의 문제는 그거를 아무 데나 넣어놔도 다 이해가 된다는 점이에요. 즉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이런 표 안에 내용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잘 하나하나 뜯어서 구분을 잘 해서 이게 여기 딱 들어갔을 때 다른 곳에 선생님이 슬쩍 밀어 넣었을 때 이거 아닌데? 이거 어색한데? 라고 느낄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우리 기술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우리 직업기초 능력이 여러분들 취업할 때 필기시험 앞쪽에 보거든요. 물론 공부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이 각 능력의 8가지 그 능력의 안에서 이론적인 측면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것은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를 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미리 대비해서 여러분 공부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언어, 즉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그리고 영어 이렇게 3개를 좀 열심히 해 놓으시면 실전 문제 같은 거 풀 때 이게 기술 능력이야? 이게 대인관계 능력이야? 뭐 이럴 수 있어요, 사실. 이거 의사소통 능력이랑 문제가 뭐가 달라?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3가지 과목에 필요한 그런 조건들을 잘 공부를 해두시고 이런 짜투리 이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짜 한번 보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누구나. 그러니까 정말 놓치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기술 능력 이렇게 마스터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합창 공연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의 무대를 만드는 것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합창 공연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필요한데요. 선생님, 컨셉하고 메시지는 왜 필요한가요? 바로 우리 반이 말하고 싶은 것, 우리 반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뜻합니다.
이런 공연의 컨셉을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 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게 어떨까? 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정해지고 나면 그에 맞춰서 합창곡이 정해지고, 또 합창곡이 정해진다면 그에 맞춰서 편곡을 하고 또 안무 의상을 제작하고 또 우리 공연을 잘 여러 사람들이 흥미롭게 좀 기대하면서 볼 수 있도록 홍보 제작까지 필요한 요소입니다. 홍보 제작까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반영해서 수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반 합창곡 정하기부터인데요. 선생님 아까 컨셉이랑 메시지랑 정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그거부터 사실 반 전체 회의를 해야 되고 또 합창곡도 어떤 게 좋을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합창곡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몇 가지 제시를 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을 해서 이거는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가사가 정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담고 있어 라는 곡을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수결을 통해서 이 반은 이러한 곡을 하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확인했듯이 이렇게 4조가 필요한데요. 선생님 그러면 합창곡도 정해야 되고 조도 정해야 된다는 소린데 언제 정해요 선생님? 오늘 정할 겁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요. 선생님이 링크를 소개를 시켜줄 거거든요. 거기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곡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 설명을 듣고 내가 이 조에 들어가면 정말 잘할 것 같아 라는 조 있잖아요.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조별 활동이 주어질 거고요. 공연을 연습하고 자, 드디어 합창 공연을 마지막으로 짠 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이 수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먼저 헤드조부터 살펴볼까요? 헤드조는 우리 반 합창 공연의 전략을 수립하는 조입니다. 전략 수립 어렵다. 맞습니다. 헤드조는요, 처음부터 조금 할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 조에 신청한 학생들에게는 가산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연 제작 전략 기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스케줄을 또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나머지 3조가 이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ANR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튜브나 검색창에 이렇게 쳐보시면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요 분야거든요. 여러분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조의 진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서를 쓴 대로, 기획서를 쓴 대로 이 다른 학생들이 다른 조가 잘 움직이고 있는지 또 혹시 이거 의견을 굉장히 반영할 만하다 라고 해서 뭔가 수정해야 될 것은 없는지 계속 점검하는 그런 활동이 필요합니다. 헤드도 조금 어렵겠다, 그쵸? 그래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뮤직조입니다. 뮤직조는 좀 조 이름 들으면 알겠죠? 좀 음악에 관련된 조겠다. 그래서 이 조는 좀 내가 음악에 관심이 있다. 혹은 나 음악 뭐 요 정도는 좀 잘하지. 혹은 나는 뭐 노래 뭐 요 정도는 좀 하지. 요런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이 좀 지원을 하면 좀 수월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뮤직조는요. 정해진 합창곡이 이제 정해졌잖아요. 그 곡을 편곡하는 조입니다. 편곡을 어떻게 하죠? 자, 우선 우리 반 학생들의 음악적인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음을 잘 내는지 혹은 누가 목소리가 예쁜지 혹은 누가 저음을 잘 내는지 누가 음정을 잘 잡는지 누가 음정을 좀 잘 못 잡는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 파악을 해서 곡에 잘 배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곡을 쭉 우리가 듣고 또 배우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 부분은 노래 잘하는 한 친구가 이 부분을 좀 딱 맡았으면 좋겠어 라든지 이 부분은 몇 명이서만 했으면 좋겠어 라든지 이 부분은 다 같이 부르면 좋겠어. 이 부분은 강조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렇게 독창, 중창, 합창으로 잘 배분을 하시면 그게 바로 편곡입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좀 가사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가 실제로 표현하고자 하는 가사는 메시지는 이거야 라고 필요하다면 개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합창곡을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지도를 하셔야 되고 또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보컬 트레이닝까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처럼? JYP처럼. 자, 세 번째 조입니다. 아트워크 조입니다. 아트워크는요, 공연 재킷,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조입니다. 이거는 좀 영상이나 사진에 내가 조금 관심이 있다. 혹은 내가 영상 편집 조금 할 줄 알아.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여기에 또 신청을 하시면 훨씬 또 활동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합창곡이 정해졌잖아요. 그 컨셉에 맞게 공연 재킷, 즉 사진 한 장을 탁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울리는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뭐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테이지 조입니다. 이 조는 그 무대 공연에 필요한 안무 동선, 이런 거 짜셔야 되고 또 공연 리허설이나 공연할 때 점검을 하셔야 되는 조입니다. 즉 무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를 좀 관여하는 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공연에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연출이랑 그러니까 물론 헤드조가 최종의 연출이긴 하지만 이제 무대 연출, 무대를 이렇게 좀 꾸미는 것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 있죠. 그리고 좀 내가 왕년에 좀 이렇게 몸을 좀 놀려봤다, 좀 이렇게 움직여봤다, 이런 친구들도 여기 들어오시면은 아주 재밌게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합창곡에 어울리는 안무, 동선, 그리고 의상도 혹시 정할 수 있으면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리허설이 왜 필요하잖아요. 실제 무대 한번 올라가 보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스테이지 조가 공연 리허설에 대해서 뭐 공연을 리허설을 딱 했는데 소리가 좀 작아 라든지 우리는 요만큼 움직이는 거 했는데 무대가 이 정도의 사이즈니까 이만큼 좀 움직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동선, 안무 크기가 좀 더 커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시고 밖에서 보시고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런 활동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조를 신청을 하십시오. 자, 안내된 주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본인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 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요. 선착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이 되더라도 선생님이 선착순으로 해서 그 학생한테는 다른 조로 가라고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서두르세요.